7년을 함께하며 뒷바라지한 연인을 쓰레기처럼 버린 남자. 그가 선택한 건 의사라는 명예와 재벌가 딸이라는 화려한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모든 것을 잃고 파멸의 문턱에 선 그 앞에 죽은 줄 알았던 전 여친이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버린 여자가 우리 병원의 새 주인이라고? 돈에 눈이 멀어 천사를 걷어찬 남자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인과응보극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 변두리의 어느 낡은 빌라 옥탑방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강민우와 그의 연인 이서윤이 7년째 함께 일궈온 작은 보금자리였죠. 방 한쪽 구석에서는 서윤이 퉁퉁 부은 손으로 고된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 민우의 전공 서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었던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오로지 민우를 의사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청춘을 다 바쳤던 겁니다. 새벽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녀가 번 돈은 고스란히 민우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서윤을 보며 성공하면 반드시 호강시켜 주겠노라 수천 번도 더 약속하며 그녀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곤 했었죠. 하지만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대형 병원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 시작하면서 민우의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서윤의 낡은 옷차림과 손등의 흉터는 민우에게 고마움이 아닌 부끄러운 과거의 흔적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퇴근길에 마주치는 세련된 동료 의사들과 서윤을 비교하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성공의 사다리 끝에 서게 되자 이제는 더 높고 화려한 세상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이 그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민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오늘도 그를 위해 보양식을 끓이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민우는 식탁 앞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화려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난 용이 더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과거의 끈을 잘라내야 한다는 잔인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서윤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보며 고맙다는 말 대신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아,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민우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7년간의 헌신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린 채 멍하니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민우는 시선을 피하며 창밖만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이미 옥탑방의 초라한 풍경 대신 강남의 화려한 야경과 비단길 같은 미래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보다는 눈앞의 욕망을 선택한 한 남자의 비극적인 선택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민우가 서윤을 버리고 선택한 것은 병원 이사장의 외동딸인 최유라라는 화려한 배경이었습니다. 유라는 도도하고 오만했지만 그녀가 가진 부와 권력은 민우에게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배와도 같았죠. 병원 내에서 민우의 입지는 유라와의 만남이 알려지면서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이룬 것처럼 견고해졌습니다. 선배 의사들은 그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고 병원 이사장은 민우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서윤은 민우를 붙잡기 위해 병원 앞을 찾아갔지만 민우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민우는 서윤을 병원 뒤편
외진 곳으로 끌고 가 봉투 하나를 내밀며 모욕적인 말을 던졌죠. 이게 내가 그동안 나한테 쓴 돈이야.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받은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서유는 돈 봉투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민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밀쳐낸 뒤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서윤의 처량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며 그는 유라와의 약속 장소인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유라는 민우에게 고가의 명품 시계를 채워주며 앞으로의 화려한 생활에 대해 끝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그 시계의 차가운 금속 느낌이 마치 자신의 심장을 굳게 닫아주는 자물쇠처럼 느껴져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웃음소리 뒤에는 민우를 인간이 아닌 병원을 지탱할 도구로만 보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섰다는 착각에 빠져 서윤과의 추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7년의 세월을 돈 몇 푼으로 환산하려 했던 그의 오만함은 언젠가 돌아올 부메랑이 되어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라의 손을 잡으며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가겠노라 다시 한번 야욕을 다짐했습니다. 서윤이 그날 흘린 눈물이 앞으로 민우의 인생에 어떤 폭풍으로 다가올지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배신자의 화려한 연애는 시작되었고 민우는 과거를 지운 자리에 탐욕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민우에게 버림받은 뒤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가 지켜온 자부심은 민우가 던진 돈 봉투와 함께 바닥에 짓밟혔죠. 하지만 서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민우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거대한 가족의 비밀과 자신만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서윤은 국내 최대 의료기기 기업인 성진그룹 회장의 하나뿐인 외동딸로 아버지의 후광 없이 홀로 서기를 원했었습니다. 민우를 만난 것도 그가 가진 가난하지만 순수한 열정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끝까지 자신의 곁을 지켜준다면 그와 함께 가업을 이어받아 진정한 의료인의 길을 가려 했었죠. 하지만 민우의 배신은 서윤에게 인간에 대한 환멸과 동시에 차가운 복수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비를 맞으며 공중전화를 찾아 수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갈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제가 경영을 배우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가웠고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민우는 서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은 채 유라와의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죠. 그는 서윤이 그저 가난에 찌들어 평생을 그늘진 곳에서 살다 죽을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버린 것이 한 여자의 진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죠. 민우는 유라의 집안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며 비굴할 정도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사장은 그런 민우의 야망을 이용해 병원에 구린 뒷일들을 처리하게 하며 그를 사냥개처럼 길들였죠. 민우는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서 유라와 나란히 선 민우는 수많은 하객의 축하를 받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식장 밖 어두운 차 안에서
그를 지켜보는 서윤의 시선은 이미 민우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민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부와 명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참혹했죠. 유라는 민우를 남편으로 대우하기는커녕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하인 정도로 생각하며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민우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거스르면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겠냐며 모욕을 줬죠. 처가 식구들 또한 민우를 식구로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처럼 취급했습니다. 민우는 병원에서도 이사장의 눈치를 보느라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온갖 부정한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피폐해져 갔고 예전에 날카롭던 천재 의사의 모습은 사라진 채 욕망에 찌든 중년의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민우가 몸담고 있던 병원에 거대한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의 비리가 검찰에 포착된 것이죠. 병원은 순식간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대규모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파산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라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오만했던 유라는 민우를 버려두고 남은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민우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병원을 지키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신했던 서윤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려보기도 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병원 로비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병원의 조명은 하나둘 꺼져갔고 민우의 명예 또한 그 어둠 속에 묻혀가고 있었죠. 그때 병원에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대규모 자본이 유입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우는 살아날 구멍이 생겼다는 생각에 새로운 투자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비굴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 다시 기득권의 자리에 오를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구원하러 오는 손길이 사실은 그를 지옥 끝까지 밀어넣을 복수의 손길이라는 것을요. 병원의 매각 절차는 정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직원들은 새로운 이사장의 부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병원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장에게 바칠 각종 보고서와 뇌물성 자료들을 챙겼죠. 그는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베일에 쌓인 성진 메디컬 그룹이라는 이름 외엔 알 수 없었습니다. 성진 그룹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장악한 거대 기업이었고 그들이 중소병원을 인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죠. 민우는 성진 그룹의 실무자들을 만날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이 병원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를 믿어주시면 전보다 2배의 수익을 내겠습니다. 민우는 비굴하게 웃으며 실무자들의 비위를 맞췄지만 그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민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부임 당일 병원 강당에는 전 직원이 집결했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사장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민우는 단상 바로 아래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이사장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사회자가 이사장의 등장을 알리자 강당 뒤편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정장을 입고 수많은 수행원에게 둘러싸인 그녀의 자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냈죠.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그녀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발소리가 멈춘 곳은 바로 민우의 코앞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천천히 들어 이사장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1년 전 자신이 비참하게 내쫓았던 가난에 찌든 모습의 서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도도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성진그룹의 후계자 이서윤이 서 있었던 것이죠.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서윤은 그런 민우를 비웃듯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민우가 예전에 보았던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단상 위에 선 서윤을 바라보았고 강당하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어떻게 여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전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성진 메디컬 그룹이 이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서윤입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민우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서윤은 민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민우의 가슴에 박혔죠. 제가 이 병원을 인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서죠. 서윤은 민우가 이사장과 결탁해 작성했던 이면 계약서와 리베이트 증거들을 단상 위에 하나씩 뿌렸습니다. 민우는 당황하며 그것들을 주우려 했지만 서윤의 수행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강민우 씨, 당신이 저지른 비리 자료들은 이미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신은 의사 자격도 이 병원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서윤의 냉정한 선언에 민우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듯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눈이 멀었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7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민우의 비굴한 모습에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서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그 시간 동안 내가 내게 준 건 배신이었고 내가 너에게 준 건 진심이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서윤은 민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고 민우는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졸도하듯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찾던 전 여친이 사실은 재벌가의 딸이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비명만이 강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우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의 보안 요원들에 의해 로비 밖으로 내던져진 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해고 통지서와 의사 면허 취소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법무법인의 서류만이 덜렁 들려 있었죠. 화려했던 의사 가운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흙탕물이 묻어 더 이상 고귀한 의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려 발버둥 쳤지만 입구에 선 요원들은 그를 짐승 취급하며 가로막았습니다. 민우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지만 어디선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권력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길을 걷다 예전에 서윤과 함께 살던 옥탑방 동네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서윤이 머물던 방의 불은 꺼져 있었고 차가운 자물쇠만이 채워져 있었죠.
그는 담벼락 밑에 주저앉아 서윤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주었던 따뜻한 밥상과 헌신적인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지만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울음소리를 싣고 지나갔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 메시지가 휴대폰을 울렸고 그는 이제 도망칠 곳조차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버리고 성공을 위해 영혼을 팔았던 남자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하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병원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이 발로 차버린 행운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부른 참혹한 결말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그는 평생을 후회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서윤의 병원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환자 중심의 명망 있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약한 여자가 아닌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당당한 경영자가 되었죠. 그녀는 가끔 창밖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곤 하지만 거기엔 슬픔도 미련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를 보여주었을 뿐이라는 담담함 뿐이었죠. 한편 민우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초라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그는 더 이상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공사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길을 가다 대형 전광판에 비친 서윤의 성공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서윤의 모습과 먼지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자 그는 고개를 떨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불안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서윤의 옥탑방 밥상을 마주하지만 깨어나면 차가운 단칸방의 향기만이 그를 맞이합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였으나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난한 노숙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은 그를 배신자라 부르며 손가락질하지만 그는 그 비난조차 달게 받으며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 합니다. 서윤은 그런 민우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사랑을 배신한 자에게 용서란 사치이며 오직 자신의 잘못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보상이었죠. 인과응보라는 무거운 진리는 민우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진심은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하세요.